발기부전증이 고민이시군요. 발기부전증에는 심리적 영향이 주 원인인 시민성 발기부전과 기질적 발기부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민성 발기부전은 심리적인 원인이 발기부전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아도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기질적 발기부전은 혈액이 유입되는 것이 방해되어 생기는 동맥성 발기부전과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지 못해 생기는 정맥성 발기부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과 같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기부전증을 경험하는 경우는 보통 시민성 발기부전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드시고 관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진행하게 될 경우 발기를 일으키는 뇌 중추신경에 술이 발기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기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발기가 되지 않을 때의 기억이 악순환이 되어 계속 발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발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술, 담배를 줄이시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숙면을 취하시는 것과 같은 생활 습관 교정을 우선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기를 자주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셨는데요. 주기적인 발기는 발기부전 예방뿐만 아니라 발기력 또한 강해지는 좋은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교정 이후에도 계속 발기부전증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셔서 상담받으시고 경구용 약제를 처방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요로결석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 걸리신 요로결석이란 소변이 만들어져 나오는 통로인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즉 요로에 돌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요로결석은 처음에 옆구리 통증으로 시작하며 아랫배 통증과 고환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보통 옆구리 통증이 매우 심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우측 요관결석의 경우 맹장염과 감별을 해야 합니다. 요로결석은 주로 30, 40대에 주로 발병하기 시작하고 특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더 높은 질환입니다. 요로결석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선 수분 섭취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도 요로결석을 유발하는 수산, 요산 등의 배설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산이 많은 지역, 사막, 열대지방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 되면 소변이 농축되는데 농축된 소변이 요로결석 생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로결석의 대표적인 치료법은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고 있습니다. 기계를 이용해 충격파를 발사하여 결석을 잘게 분쇄하는 방법인데 분쇄된 결석은 자연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결석의 크기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자연 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기요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1 내지 1.5cm 이상 크기의 결석이나 이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내시경화 결석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결석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결석의 성분에 따라 약물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담당 의료진과 결석의 크기, 위치, 개수에 따라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로결석의 예방법에 대해 문의해 주셨네요. 요로결석은 치료에서 완치를 하더라도 5년 내 30%, 10년 내 50%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재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만큼 재발 확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충분한 수분 섭취함은 하루의 소변량이 2에서 2.5리터가 되도록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일정량 이상의 소변을 배출하면 요로결석 예방이 가능하고 혹시 생긴 작은 결석은 자연스럽게 배출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되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어 그만큼 요로결석을 만들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요로결석 예방에는 식이 조절 또한 중요합니다. 요로결석 환자의 절반 이상에게서 나타나는 수산칼슘석은 수산과 칼슘이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수산이 많은 시금치, 양배추, 부추, 견과류, 초콜릿과 같은 음식을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적절한 섭취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구연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귤, 오렌지, 레몬 등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연산 성분이 결석 성분의 결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염분 섭취가 많아도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육류와 생선 같은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도 결석 생성을 촉진합니다.
조깅과 같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인 재발에 대한 검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전립선암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전립선암은 최근 국내에서 남성암 중 증가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으로 남성의 10대 암에 속합니다. 하지만 다른 암보다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발견되어도 전이 없는 국소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 예후도 좋은 편입니다. 전립선암은 국소암인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 커진다고 하더라도 요도나 주위 조직을 압박하지 않는 이상 배뇨곤란, 방광 자극, 혈류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전립선 비대증과 흡사해서 헷갈릴 수 있는 빈뇨, 야간 다뇨, 배뇨통, 잔뇨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혈정액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암이 진행되어 전이가 될 경우 주로 뼈로 전이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척추가 내려앉는 척추골절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수술 이후에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PSA 검사, 직장 수지 검사,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데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는 수치가 4를 넘어가면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과 같은 질환이 있어도 PSA가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어 손으로 직접 전립선에 암이 의심되는 물질을 확인하는 직장 수지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거쳐 전립선 조직 생검을 통해야만 전립선암을 확진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암의 원인으로는 나이를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남성 또는 가족력이 있는 45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전립선 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혈뇨에 관한 문의를 해주셨군요. 혈뇨는 요로의 어떤 부위에서든 출혈이 발생하여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것으로 가장 흔한 혈뇨의 원인으로는 요로 감염과 방광암과 같은 요로계 종양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연령 및 성별을 고려했을 때 질문하신 증상은 방광암의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방광암은 주로 60, 70대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며 남성 발병 위험이 여성의 경우보다 3, 4배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이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페인트 공장이나 타이어 공장 관계자들이 방광암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통증이 없는 혈뇨입니다. 혹시 배뇨통이 있거나 참을 수 없이 소변이 마렵고 자주 화장실을 가는 증상도 어느 정도 진행된 방광암의 증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광암은 방광 점막 부분과 점막 하층에만 분포하여 쉽게 전이되지 않는 표재성 방광암과 방광암이 근육층을 침범하여 전이 가능성이 있는 침륜성 방광암, 그리고 방광암 발견 시 이미 전이가 이루어진 전이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광암을 진단할 때 70% 이상은 표재성 방광암으로 진단되나 재발률이 다른 암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과가 좋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질문자분이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하루빨리 비뇨의학과 또는 종합병원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란 방광의 아래쪽에 있는 전립선이 비대해져 소변 배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여러 증상 중 하나가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서 중간에 소변 줄기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단절뇨,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소변이 보고 싶을 때 참지 못하는 절박뇨,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야간뇨 등이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이고 전립선 비대증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전립선이 커진 것입니다.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중장년층에게 나타나는 질환이고 전립선염증은 20대부터 전 연령대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나 심하지 않다면 비수술 치료로도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오래 앉아 있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매일 반식욕 또는 좌욕을 해주면 증상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 두부, 마늘 등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술과 담배를 줄이는 식이요법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염증의 차이가 궁금하시군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 중 하나입니다. 정액을 구성하는 액체 성분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질환의 이름으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전립선 비대증은 이러한 전립선이 커지는 질환이고 전립선 염증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후의 중장년층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반면에 전립선 염증은 주로 50세 이하의 청장년층에게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으로는 나이와 식습관으로 인한 남성 호르몬 수치의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 전립선의 성장을 촉진시켜 전립선의 크기를 키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립선 염증은 급성과 만성 세균성, 비세균성 등 종류가 많은 만큼 정확한 원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가장 많은 경우 대장균 등의 세균 감염이 원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염증의 증상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는 배뇨 증상으로 시작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나 참지 못하는 절박뇨,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하는 야간뇨 증상으로 진행하는 반면 전립선 염증은 처음부터 이러한 증상과 함께 통증이나 혈뇨 또는 혈정액증이 동반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증 모두 사정에 관여하는 부분의 장애이므로 치료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성기능 장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